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고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각도도 예리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자체도 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요, 자,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자, 이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팔고 나가는지 부분을 팔아 나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다 훨씬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엔캠 같이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 고공행진하는 종목들, 이슈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내려갈 때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피어가 작용하고, 올라갈 때는 포머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가는 거 아닌가, 나만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작용하죠. 추격 매수 매도를 하면서 물량이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 대응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엔캠 보시면은요, 최근에 자, 이평선들이 모이는 가운데 급등 나가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국면이 있고요. 기존에 이 엔캠이라는 종목, 제가 영상을 찍기 훨씬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그때쯤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12월 달에 보시면은요, 12월 7일 날, 4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7일쯤 매수 주문을 냅니다. 자, 신호 나간 거 보여드리면요, 12월 7일 날 엔캠 71,000원에 매수,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종목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달 만에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2월 달에 특히 많이 올라서 2월 달에 제가 일단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2월 21일이죠. 엔캠 35만원 전량 매도. 자, 이날입니다. 그래서 5배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서 급락을 합니다. 3월 말쯤에 이따 바닥이 한번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때쯤 제가 매도했던 걸 다시 추가 매수,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2차 매수 나간 거 보여드리면요, 3월 26일 엔캠 21만 5천원. 자, 이날이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세력들은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엑시트 다 안 했고 부분적으로 팔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까지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자, 좀 더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 내용 관련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주가 보통주 전환하는 문제가 있었죠. 2월부터 4월까지 130만 주 정도가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손실과 적자 전환 얘기가 있습니다. 적자 전환 얘기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전환한 내용을 보면요, 미국 유럽 지역의 전해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 설비 확충, 공장을 새로 졌죠. 그 다음에 인력 충원, 경산 개발비, 인건비, 고정비 증가, 그 다음에 CB 발행을 했습니다. 공장 짓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증가했고, 현금 유출이 없는 파생 손실 발생, 영업외 비용 증가. 자, 파생은 영업의 손실입니다. 장부상에만 손실이 난 거예요. 현금 유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짓느라고 CB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났습니다. 자, 이거 기존의 세력들이 이미 몰랐던 사실은 아닙니다. 기존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자, 왜 올랐을까요? 2022년에 엔캠은, 자,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첫 번째 공장을 짓습니다. 이게 캐퍼가 4만 톤이었어요. 근데 이거 최근에 10만 톤으로 캐퍼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쪽에다가 제2공장을 짓습니다. 이것도 캐퍼가 10만 톤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캐퍼를 20만 톤까지 늘렸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공장인데 캐퍼를 확실하게 늘렸습니다. 왜 늘렸냐? 2025년부터 많은 게 바뀝니다. IRA가 시작돼요. 세액 공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해외 의료 집단 지정,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미에 공장 있는 기업들 반사이익을 많이 보겠죠. 지금도 글로벌 MS가 북미 시장에서 60% 정도 됩니다. 근데 훨씬 커지겠죠. 중국이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실적이 2025년, 26년으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파생 손실이나 적자 전환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거는 그냥 히스토리일 뿐입니다. 과거 얘기죠. 주식은 당연히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보통주 전환한 것도 지금쯤입니다.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올해 굉장히 많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 매도하겠다는 거죠. 자, 우선주가 보통주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적자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세 번째 파생상품 손실. 자, 이거는요 추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추세가 바뀌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과성이고,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매매해봐야, 내동 매매해봐야 물량만 털립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입니다. 이거 이제 개념을 정리해 드릴 텐데, 자, 매매하다 보면 자주 나오죠. 단기 과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 가죠. 이렇게 지정되면, 자,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거래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신용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개인들은 매매하기 상당히 힘들어지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매집이 마무리된 급등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미가 안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추세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성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재료일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 해봐야 여러분도 물량만 털리니까 절대로 내동매매 하지 마세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타점 관련 얘기, 공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첫 번째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엔캠의 이때쯤 모습이 나온 종목들, 급등 예상되는 종목. 또 하나는 뭐냐면 액면 분할을 했죠.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나중에 리포트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엔캠. 자, 원스톱 서비스죠. 엔캠만의 원스톱 솔루션.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전액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첨가제 합성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더메이드 전액이죠.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자체 첨가제 합성 공장을 통해서 고객사별 맞춤 생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을 통해 빠른 개발과 생산도 가능하다. 원래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첫 번째 이슈는 뭐냐?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시 내용에서. 조지아 공장이 4만 톤인데 캐퍼로 늘렸고요. 10만 톤으로. 자,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 2025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이것도 10만 톤. 캐퍼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미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공장인데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IRA 때문이죠. 제가 공시 내용에 설명드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202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불 공급망에서 빼게 되면 엔캠은 북미에서 상당한 반사이익을 볼 겁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그렇다면 주가는 올해 피크를 칠 것이고, 그래서 파생 손실이나 적자 전환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고, 마지막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타이밍도 절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주가가 급등한 건 좋은데, 자, FEOC라든지 AMPC가 나왔죠. 이거 뭐냐면 결국 그 얘기입니다. AMPC는 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고, FEOC는 해외 의료 집단,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 CB 발행도 많아졌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적자 요인이 된 거죠. CB를 상당히 많이 발행해놨습니다. 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죠. 자,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채권. 자, 채권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유상증자, 세 번째 CB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2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자, 발행시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BWEB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매집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이것도 많이 씁니다. 서브적인 방법이긴 하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같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주식과 CB로 돈이 많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중에 주식 빠지면 얘네는 그냥 쪽박 차는 거니까 잘 안 씁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엔캠 보시면은요, CB 발행을 상당히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CB를 발행해서 전액 생산 능력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만. 캐퍼를 상당히 많이 늘렸죠.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늘렸는지. 그리고 고객이 확보되면서 글로벌 MS, 북미 시장에서 MS가 60% 이상 전망이 됩니다.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왜? 텍사스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조지아 공장에 이어서. 자,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사실입니다. 개인이 샀으니까 올라간 건 맞죠. 근데 개인이 샀다고 주가가 시총이 이렇게 조단위까지 올라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2의 에코프로라고 해서 제가 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핵심은 12세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MSCI 편입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장중 얘기가 잠깐 나왔죠. 근데 이거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MSCI는요, 여러분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편입이 되면 좋긴 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인 기관들이 다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겠습니다. 패시브 펀드에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또 하나 뭐냐면 누군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봤을 때 숏을 때릴 때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1번으로 될 겁니다. 아마 여기 편입된 종목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MSCI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 기업들도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편입해야 됩니다. 이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안 좋은 건 뭐냐?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먼저 타겟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MSCI는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발행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요. 진짜로 많습니다. 2,900억 정도 되고요. 이미 1,000억이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 만기 돌아온 것도 상당한 매물 부담이 됩니다. 자, 물량이 2,900억.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엔캠 같은 기업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발행 시장에서 12를 매집한 세력이 메인 형님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얘네들이 주포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00억은 만기가 이미 돌아왔습니다. 만기가 도래했어요. 이건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무슨 종목이라고 했습니까? 신고가 종목. 그것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것도 어려운데 특이하게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이 넘버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1,000억이 만기가 돌아왔다. 이런 변수를 감안해야 된다. 자,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이렇게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각도도 예리해지고 있죠. 최근에 다시 급등이 나오다가 자, 이평선도 모이고 있고 자,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등이든 급락이든.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올린 거죠. 세력들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거래 터지면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한 거죠. 사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아예. 여기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밑에서부터 몇 배 올랐습니까? 7배에서 8배.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으로 환산하면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기가.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그랬죠. 역사적 신고가라고.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엑스트 전략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체를 팔고 나갔는지 부분을 팔았는지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매집한 애들이 주포거든요. 얘네들 개미다 떨고 갑니다. 어떻게 털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제가 그랬죠. 심리적 부분이 크다.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는 무섭죠. 많이 올랐던 종목이니까. 공포 국면이고 올라갈 때는 포모. 일종의 희망 심리입니다. 무조건 사야 되나 따라가 사야 되겠다. 더 갈 것 같아. 이렇게 쓰다 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잘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매집이 됐는데 이때부터 12도 발행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 3번을 쓴 겁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방법. 발행 시장에서 12 매집한 세력이 주포인 것도 특이한데 그죠? 이 12 세력이 3번을 썼어요. 과감하게. 동일한 기간 동안 주식도 매집하고 기다렸습니다. 주식가 12를 사서 3년 가까이. 당연히 리스크를 걸었으니까 주가를 올리겠죠. 두 번째, 1,000억은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 종목입니다. 상당히 대응이 어려워지는 국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캠 같은 주봉봐도 나오죠.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급등주. 이런 거 좋아해도 따라 사야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배운 게 이 세력 기법인데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중요합니다. 심리적 분석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섯 번째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6번부터 10번까지 또 쭉 있습니다. 일부라도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여기선 대응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겁니다. 12,000억이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띄울 건데 그런 모든 전략을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 이 친구들이 동일한 기간 동안 주식도 매집을 같이 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지금 주식과 12로 돈이 묶였어요.
이미 1,000억 원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올려서 팔고 나가겠죠. 엑시트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세력 기법 들어가 있고 이거는 상장 기업 90% 정도 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요. 제 개인 번호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3158에 8575 엔캠하고요.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자료 받아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매매하시기가. 엔캠 R로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자료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서 급등락하죠.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엔캠 매매 신호 드리면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게 방이 어떤 방이냐면요.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저를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고 입장하는 방법은 010-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여러분. 자, 엔캠 매매 신호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 경험 누르고 입장하시고 자,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 중장기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엔캠을 신호로 3번 드렸잖아요. 12월 달에 자 71,000원에 매수를 했죠. 그리고 2달 정도 걸렸는데 35만 원에 매도해서 5배 수익이 났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다시 2차 매수 21만 5천 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수익이 또 나오고 있죠. 최근에 각광받는 주식들이 전력 관련주들인데 AI 데이터 센터 수요 늘어나면서 전력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관련 종목을 하나 매수를 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인데요. 거래가 2월 말부터 좀 틀리기 시작하다가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제가 이때쯤 LS 일렉트릭을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3월 7일이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미국의 노후한 전력망이 다 교체가 될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더블 이상 난 거죠. 자, 이렇게 중장기방 드린 종목들 200% 300% 이상씩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다음 주에 또 신규 종목도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M&A 팀을 만들었거든요. 7년 만에 M&A 하려고 제가 세력인맥 삼성 출신분 중심으로 로비를 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인지 좀 알아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R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R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5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분 투자만 했는데 500%가 올랐어요. 여기 리포트인 종목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갈 겁니다. 이거는 지분 투자로 끝나지 않고 삼성으로 인수될 거기 때문에 바닥했을 때 지금 무조건 사두셔야 됩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액면 분할한 다음에 영 상황이 안 좋은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급등이 나왔다 급락 나오고 횡보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살짝 밑으로 처지는 모습이 나오고 이평선도 수렴하고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이제 남은 건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제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에코프로 액분 이후의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1번에 2020년 후 액분 종목 다 분석해놨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자 섹터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도 있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액분 예정 종목과 탑5 급등 예정 종목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넣어놨습니다. 010-3158-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자, 엔캠이 최근에 급등락하면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 받아두시고 대응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하고 R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인원 300명 입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와 에코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입니다. 먼저 엔캠 자료죠. 자,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들이 주식 같이 매집하면서 3년 가까이 기다렸고
12천억은 이미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다. 이런 이슈들을 포함시켜서 전략을 짜놨습니다. 대응 자료 꼭 챙기시고 이번에 세력기법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삼성 리포트 있었죠?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대응이 어려워진 에코프로 대응 전략 자료도 들어가 있으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죠.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